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 일하고 있는 김용수라고 합니다. 세종시 교육정책에서 홍 박사님 제안을 받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다고 이런 자리에 제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기회를 주신 홍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보도원에서 제가 홍 박사님 논거를 간략하게 보고 엮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교육이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는 게 특별할 건가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모든 걸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제 개인적인 입장을 교육학자로서 교육에 대한 어떤 제 나름대로의 컨설과 시각을 가지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교육에 대해서 요즘 학교 교육에 우리가 뭐 매체에서 다루는 다양한 시각들을 보면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다루는 것들이 교육이지 않느냐. 그 단어나 용어에 매몰 때가 있고 큰 거를 안 보고 그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이 교육을 왜 하는 건가요? 그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학교를 만들었을 때는 그 당시에 과거의 고대부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학교는 지식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동안에 모였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그냥 친구 맞으라고 만든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그 목적에 맞는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요즘은 학부모 학교에서 인성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식은 어디 숨어버려가지고 지식을 강조하는 선생님은 쟤는 좀, 제 양반은 좀 부닥다리 선생님, 좀 옛날 선생님이고, 그냥 사이좋고, 뭐 이렇게 어울리고 이런 것들을 해야, 이게 이제, 훌륭한 선생님이고, 뭐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냐, 비춰지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관계를 맺고 여러 사람들하고 이제 어울리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게 학교가 그것들을 다루는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수적인 거. 다음 두 번째 중요성이고 첫 번째는 지식을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학부모님들도 한편으로는 자녀들이 이제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오면 친구들 대부분 잔다. 그럼 걔는 계속 잠만 자냐? 그건 아니죠. 마치고 방과 후에 집에 가면 학원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아마 한두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는 잠만 자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교육, 여자학교, 학부모, 학생님 모두가 교육에 대한 생각을 심각하게 바꿔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가 요즘 뭐 아마 다들 보시면 코인 갑자기 코인 때문에 나라가 지금 뭐 난리잖아요, 그죠? 이거는 다 코딩 교육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은 다 흉내만 낸다는 코인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벌써 어릴 때 중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다 만든 사람들이고, 그럴 때 우리는 기초 가르치고 그냥 끝난다는 거죠. 세월 다 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3D 그린서, 반도체만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새로운 분야는 예측을 해 나갈 때 대학에 와서 기초 배우고, 대학원 가서 조금 보고 배우고, 박사과정 가서 뭐 배우고, 이런 단계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이, 축적된 지식이 벌써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계속 달려도 어떻게 그 분야만 하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가 힘든 상황에서 인성만 강조를 하다가
인재는 다 어디로 뺏깁니까? 다른 나라로 다 뺏긴다는 거예요. 이제 양성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제대로 된 인재 양성을 안 하면서, 꿈 같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몇 년까지 뭘 하긴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런 인재가 있어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인재 양성은 안 하고, 그냥 목표를 높게 잡아놓는 거죠. 그럴듯해 보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죠. 한국화 시대에. 그때는 교육과 산업 구조와 정치가 같이 굴러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에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던 거고, 지금은 정치와 교육과 산업 구조가 엇박자가 계속 나고 있는 거예요. 산업에서는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하는데 정치와 교육이 또 포트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과 특수대학은 잘 만듭니다. 그럼 이제 양성도 잘 안 돼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어릴 때부터 빨리빨리 해야지. 이게 교육개혁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송 박사님이나 다른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중요하게 인지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 교육에 우리가 피사 성적 보면 1등이니 2등이니 3등이니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인재 양성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는 분명히 지식을 전달하는 중요한 장소라는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저도 그렇게 배웠고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치고 인식해왔은 교육의 주체는 교사다. 교사가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낳아버리는 순간에는 교육이 그냥 별로 효과가 없는 겁니다. 교사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요즘 학교와 교사가 교육의 주도권, 교권을 자꾸 희석시키니까, 이끌어갈 건 못하게 하니까, 그럼 알지 그래서 말로 할 때는 사명감이 엄청 있어 보여요. 그런데 실질적인 행위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어떻게 연세금 주면 빨리 퇴직해야 되는데, 연세가 이제 남은 연수 계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실질적으로 그 선생님한테서 나올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이해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선배 교사가 그런 사고를 하면 나만 하고 빠지면 되는데 그 밑에 후배 교사가 그 얘기를 그대로 받습니다. 영향을. 그러면 나도 또 그 비슷한,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와서 잠만 자도 그냥 사고 안 치고 그냥 조용히만 해주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한다는 게 많이 어려워진 상태가 또 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영향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가 어떻게 사명감을 회복해서, 이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건 내가 열심히 해서 가르친다고 돈이 더 월급이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인센티브를 어떤 분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교사들이 경쟁이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그게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제 종교들 집단에서는 과거에 돈 다 내라, 그래서 평등하게 분배하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렇지 않고 너는 열심히 했으니까 좀 더 받고 너를 받고, 그게 학교 내부에 위화감만, 교사들끼리 위화감만 더 조성하는 경향이 실질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 건가를 좀 확실하게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학교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행정과 선발실 때 흔히 이제 교장, 교감 어떻게 이제 뽑을 것인가, 거기에 과거에는 사실 이제 교장, 교감이라는 용어 자체가 저도 과거에
그런 얘기입니다만 교사를 감독하기 위해서 교감이라는 직책을 감독하기 위한 직책이 교감이라고 저는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바꿔보겠다고 해서 만든 용어가 이제 수습교사 개념이거든요. 근데 기존에 교감 선생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교감이라는 용어를 못 없애고 그냥 교감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수습교사 개념이 이제 병행되는 개념으로 뭐 그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해서 뭐 조금 이제 인정도 해주고 뭐 조금 이제 혜택을 줬겠죠. 근데 그 선발 시스템이 과거에는 그래서 교사들 이 선생님이 교감되고 교장되는 과정이 소위 말하는 한 통로였었는데 갑자기 이제 지난번부터 뭐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얼마 전부터 아니 내부 공모용 해가지고 평교사에서 갑자기 이제 교장을 뛰어넘는 이런 뭐라 그래야 되나 고속 승진하는 이제 이 라인을 하나 더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편으로는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대부분 또 이제 초고속 승진해서 교장으로 선발되는 과정이 또 많다 보니까 내 편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발표를 하실 때 홍 박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으니 홍 박사님은 나는 교황 선발 시스템 같은 방식, 교황 선출 시스템 같은 방식으로 이 성진 시스템을 좀 변화를 시켜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뭐 일면 타당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절차 과정에서 뭔가 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 누가 그걸 판정할 거며 학교 선생님들이 다 모아서 아까 말씀드린 학교 선생님들을 다 모아서 서로 추천하고 투표해가지고 한다는 방식은 제가 볼 땐 그건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에게 뭐 투표하고 의견 받고 이런 게 이제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아, 너도 뭐 인정했으니까 그렇고 너도 인정했으니까 그렇고 근데 속으로 다 불만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부적으로 겉으로 드러내기는 좀 애매하고 근데 나도 제목은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추천을 안 했을까 그러면서 계속 흔히 이제 비협조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인정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마음으로서 포토를 별로 안 합니다. 그럼 결국엔 행동이 뒤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학교 운영에 효과를 내는 데는 그게 별로 효과를 발휘할 것 같지는 않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사평가도 말씀하십니다. 교사평가를 어떻게 좀 바꿔야 되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과거에도 이제 교사평가가 이론화 방식에서 요즘은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학부모도 하고 동료평가도 하고 학생평가도 하고 뭐 학생 강의평가까지 이런 것들은 바꾸시려면 딱 학생 강의평가 없앤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 평가 없앤다. 교사를 집에서 우연찮게 학부모들이 학생은 거의 말하자면 학생 자녀분한테 그냥 한두 마디 오늘 선생님 이렇게 말했다 이런 말 한두 마디 듣고 와가지고 학부모 그 선생님 좀 이상하네 이런 식의 평가를 하는 게 이게 과연 운영적인 의미가 있냐는 그러니까 실제 운영에 대한 변화를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없어. 그러면 쓸데없는 행정력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학생들이 하는 그 교사평가 그거 없앤다고 하면 현 교육감하고의 어떤 정책적 대비가 명확하게 나오습니다. 그런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뭔가를 하셔야지. 이것도 괜찮은데 저것도 조금 보태서 뭐 조금 변화를 주겠다. 이거는 뭘 하겠다는 건지 명확 선명성이 일단 부각이 안 되니까
별로 주변에서 인구에 해줘야 돼. 제한반이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하는데 뭔가를 얘기를 하려고 해도 마땅히 얘기할 게 없는 거야. 얘기.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조금 후에라도 이제 뭔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까 발표하실 때 세종시에는 젊은 도시에서 이제 좋은 젊은 도시로 이제 가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결국엔 은퇴하신 분들이 세종에 많이 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세종시의 아파트 값은 생각보다 엄청 비쌉니다. 인근 청주보다 거의 2배 이상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오셨을까요? 스마트한 도시에 사는 게 편해서 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종시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스마트한 도시죠. 그분들이 스마트한 지역에 와서 편하게 사시려고 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분들은 명퇴하고 또 뭐 퇴직하시고 이럴 때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투자의 개념으로 여기 옵니다. 투자의 개념으로. 아파트 값도 이제 빨리 올라갈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오신 건데, 그분들이 오면서 집값도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분들도 일찍부터 오신 분들은 집값에 대한 프리미엄도 많이 붙어서 나름대로 이제 뭐 겉으로는 말씀을 안 하시지만 뭐 나름 집값이 내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 좋은 거잖아요. 일단 뭐 세금을 낸다 치더라도 판을 냈을 때 차익이 나이게 많으면, 근데 사람이 수준이 올라가면 이렇게 됩니다. 자녀 교육을 좀 잘 시키고 싶어요. 중국에 난리잖아요. 시진핑이 이런저런 정책을 취하니까 학원도 못하게 한다 이러니까 전부 중국의 부자들이 다 자식들을 어디로 빼돌리고, 그동안 이제 고액까지 시키다가 그것도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전부 해외로 지금 빼돌리려고 난리 아니에요. 내가 경제적인 수준이 높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쨌든 간에 나에게 경제적인 수준이 충분히 따라가는데 왜 보통 교육을 받아야 되냐 우리 애가. 이런 생각은 겉으로도 당연한 게 얘기를 안 해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종시에서 교육을 받으려고 보니 뭐 좀 제대로 된 교육이라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욕구를 어떻게 채워줄 건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에 뭐 내가 얘기했다 해서 뭐 갑자기 요선조항하기를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교육에 대한 발전 방향, 내가 어떻게 정책을 유발하겠다는 로드맵을 분명히 좀 체계화시켜서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이 많이 이제 적응도 되고 또 뭐 일부분은 뭐 유용하게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어릴 때일수록 연대면 교육이 효과적이라는 건 뭐 누구나 아는 상식이죠. 그런데 연대면 교육을 한다고 해서 학교에 오면 잠자는데 얘가 굳이 학교에까지 가서 잠을 잘 필요가 있겠냐? 그냥 집에서 자지. 그리고 학교에 사는 교육은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별로 학생 자체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학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 그러면 이런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명확하게 바꿀 건가? 학교 안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생각을 더 깊이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요즘 뭐 중국에서 그렇게 시차등교, 그 다음 교차등교, 뭐 요일 바꿔서 하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저학년은 1교시부터 하고 5학년은 뭐 3, 4교시 11시에 와라 뭐 이런저런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이런 그 디테일한 학교 운영 방법을 어떻게 조화롭게 온라인 수업도 접목하면서 어떻게 할 건가. 그것도 조금 디테일한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별로 없고 그냥 약간의 포괄적인 말씀을 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두서없지만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송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학교 교육을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렸듯이 하는 건 어려운 거는 전부 누구 하겠지. 공부도 우리도 공부 다 해봤잖아요. 참 뭐 어려운 문제는 이거 하나 틀리고 말이야. 그러면
그건 누가 합니까? 힘든 거는 다 그냥 누가 하겠지. 그건 누가 합니까, 그건? 아무도 안 해, 나 같은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학습, 어릴 때부터 학생들에게 그런 마인드를 심어주면 안 된다. 누가 하겠지. 내가 해야지. 누가 합니까, 하기는. 나도 하기 싫은데. 그래서 오전 의식을 길러주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교육 방향성으로 이제 잡고 뭔가를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